채널 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홍천,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두 가지 키워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결집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 각 후보들이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마무리 발언들을 아마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일단 저희가 후보들의 마지막 날 동선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서울 일대, 경기와 서울 일대를 돌다가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서울 여의도를 찾는 예정으로 하고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뭐 바쁘네요. 제주부터 상경을 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유세가 서울시청입니다.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마무리 유세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김성태 의원에게 좀 여쭤볼게요. 네. 유세 동선에도 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김문수 메시지인가요? 후보는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제주도에서 4.3 제주 모욕 참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민주주의 정신을 갖다가 강조하고, 또 4.3의 양민들 그 희생에 대해서 또 각별한 그런 헌신, 애정 이런 걸 또 보이면서, 예. 그리고 이제 부산, 대구, 대전 뭐 이렇게 찍어서 이제 솔로 상경해서 바로 이제 채널 A, 바로 여기 시청 시청에서 앞에서 유세를 마지막 이제 하시죠. 네. 시청 앞을 정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도 서울의 중심, 여기서는 항상 큰 일은 여기서 벌어졌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이제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제 제껴버리고 다시 이 강장의 힘으로써 이제 민주주의를 더욱더 공고히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계엄 해제를 이끌어냈던 그 상징적인 장소이니까 여의도를 찾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도 좀 이게 계엄 때문에 빚어진 그렇습니다. 대선이다, 이거 강조하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내란 예, 종식 필요하다, 예, 아직도. 예. 그걸 뭐 빛의 혁명이라고 부르고, 예. 그죠? 옛날에 촛불혁명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빛의 혁명의 현장에서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림으로써 뭐 내란 종식을 하는 대선이다,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동선 자체가 서울 외곽과 경기에 그동안에 못 둘렀던 곳들, 뭐 이런 것들 둘러가지고 아무래도 유권자가 밀집한 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갔겠죠. 네.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에는 여의도에서 대단하게 막을 내리겠다라는 건데, 지금 김문수 후보 같으면은 부산, 대구의 길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청까지 갖고 오겠다. 올라오겠다. 예.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겠다. 대세론을 꺾겠다. 뭐 골든 크로스를 뭐 완전히 뒤집어 버리겠다. 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이준석 후보는 경산의 영남대학교 그동안에 안 갔던 모양입니다. 예. 저기 학식은 안 먹었나 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에 가서 마무리 유세를 하는데, 뭐 젊은 새로운 보수의 적자다. 네. 국민의힘은 보수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창피하고 고쳐쓰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나다. 네. 나는 거를 선언하려고 대구에서 시작하고 대구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 또 특별하게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도 딱히 선거 유세를 나서진 않았었거든요. 예. 본인의 어떤 탄핵 때문에 생긴 대선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대선인 지난 대선도 나서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뭐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는 옷을 입은 분들과 함께 곳곳을 좀 다니세요.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는 그런 권력이 절대 권력이 돼서 대한민국의 이제 상권을 갖다 다 손에 이제 움켜쥐고, 대한민국의 이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는 이상을 바로 이제 목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네. 그 위기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부울경 지역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정말 호소를 하고 계신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 바람은 간절함이 있어요. 이번에 굳이 그동안 안 나오다가 나오게 된 건 정말로 간절해서 나온 거다. 간절함이 예. 있는 거죠.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했을 때 본인도 대구 달서에 뭐 그런 뭐 자기 그 안가에서
측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어느 누구를 만난 것도 아니고 밖에 공개적인 나들이 한번 제대로 가지 않는 정말 어찌 보면은 갇혀 사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저분이 밖으로 나왔다 하는 건 지금 이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선거운동 시작 때 너무나 그냥 불안정하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치열하게 경합을 벌였던 그런 경선 후보들 그 아우르고 추스르는 시간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한덕수 군은 대행하고의 그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특히 영남권 의원들이 그 한덕수 대행하고 단일화를 강력하게 추진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또 김문수로 TK, PK 지역에서 이렇게 강하게 어필시키지 못했어요. 아, 결집이 그러다- 좀 덜 됐었군요. 그렇죠. 그걸 갖다 그 어려움을 만회시키면서 이제 결집을 통해 가지고 그 결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에는 좀 비판도 많이 일삼은 사라지면은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진정한 용기다.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상당한 도움이 되죠. 영남권 표 특히 결집에는 영남 결집이 이제 이 특히 이제 지난 목금 이틀간 평일 이틀간 있었던 그 사전 투표에서 네. 그 상대적으로 이제 호남 지역은 원래 뭐 사전 투표도 많이 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네.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로 그러니까요. 투표율이 저조해요. 예. 그러니까 내일 그냥 TK, PK에서 그냥 구름같이 투표장에 사람들이 몰려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기운을 얻고 그냥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청계광장 물길을 또 걸으시면서 네. 시민들과 소통하고 저런 부분이 물론 청계천의 그런 기적을 다시 한번 상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간접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로 당선되려면은 표 확장성도 중요한데 전직 대통령들이 물론 나서주는 게 보수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도층 확장을 위한 행보를 과연 김문수 후보가 했는가 여기에는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부터도 당장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동선만 봐도 제주는 이제 뭐 선거 기간 중에 안 가가지고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부산 대구 아닙니까? 네. 예, TK, PK. 그러니까 아직도 지지층 결집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로 나가는 행보를 이번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 뭐 그 동선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네. 봤을 때 그걸 저는 뭐 잘 캐치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 50% 이상이 나는 보수야 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렇게 해도 이기죠. 예. 그죠? 결집해서 50이 넘는다면요. 네. 그러면 그 보수만 똘똘 뭉치게 하고 전부 다 저 투표장으로 좀 나오시라 하면 이기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엄연히 중도가 넓은 포션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분들은 굉장히 입이 짧습니다.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그러면 싫은 거 가운데 어디가 더 싫냐 이걸 따지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180석의 저 어마어마한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입법 독재뿐만 아니고 행정부 장악하고 사법부 겁박해서 상권 기일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분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럴 거라는 것을 아니, 기대는 안 그래 주기를. 안 그래 주기를. 제발. 네.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 안 일어나기를 네. 바라는 수밖에 네. 없다. 근데 세상에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데 네. 상권을 다 잡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 주세요. 지금도 내란 종식은 저거는 뭐 정적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통합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요. 저거는 뭐 세게 해야 된다. 국힘 안에도 많다. 예. 정부 안에도 많다. 아니 근데 그건 대선 정치 보복은 아니니까 그 해야 된다. 보복이 아니다. 이건 마땅히 해야 된다. 아니 대선 캠페인 중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얼마나 세겠습니까? 뭐 그러면은 네. 이건 마땅히 중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형님도 계시지만 오늘 저녁에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시청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쉿 그 정도로 해야 됩니까? 그 정도 말이 나와야 돼요. 까땜 하기는 좀 그렇고 불쉿은 해야 되고 그러고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지금 어버어버하고 있습니다. 계속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계엄 사과는 오늘도 했던데. 아니 김문수 그러면 후보가. 탄핵 명확하게 입장을 오늘 밝혀야 돼요. 오늘 여기 한동훈 전 대표 나온지 모르겠는데 둘이 예. 손잡고 네. 만약에 나온다면 조금 있다가 그래서- 아마 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동훈이 있는 데서 난 니하고 생각 똑같다. 네. 내 입으로 얘기할게. 이래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윤핵관들 네. 우리가 집권하면은 우리는 전부 다 이선 후퇴한다. 그리고 온전히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그 호가호위하지 않겠다. 우리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 정도는 있어야 중도층이 네. 그 압도적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손이 갈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저녁에 그래 아니 내가 김문수 후보라면 이기기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할 것 같은데 네.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선거 본투표 전날에 뭔가 또 그런 메시지 내기는 좀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 늦었죠. 지금 조홍천 의원님께서 저렇게 하신 내용들이 예. 바로 중도 무당층에게 소구력을 가지고 예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이제 당의 이제 자정 노력이에요. 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그 자체만 헌재 파면 결정으로서 정치적 뭐 이렇게 책임이 지어졌으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힘 후보는 거기로부터 자유롭냐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국민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냐 안 그러면은 이재명 민당 후보에게 과도한 입법 권력에 대통령 통치 권력까지 이렇게 사법부까지도 실질로 이양권에 있는 그런 사실상 이 총통제 네. 거기에 초대 총통이 되는 그런 바로 직전인데 그걸 우리가 맞이해야 되냐 그런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 종천 의원께서 이야기가 100% 맞는 게 그러려면 우리가 뼈와 살을 도려내는 엄청난 자정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미 대통령을 그걸 배출한 집권 예. 세력으로서 우리가 엄청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 그걸 저도 이 뭐 시그널에서 얼마나 많이 네, 이야기했습니까? 그러셨죠. 그렇지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척근 그 관심 몰입의 그 세력들은 정말 한 친구도 정치적 양심 있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난 네. 이렇게 정말 몰렴치하고 파렴치한 친구들을 난 처음 봤어요. 네. 응? 우리 같은 사람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2017년 되고 난 이후에 저도 원내대표를 했지만은 네. 저 같은 사람은 대려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제가 혈혈 단신, 노숙 단식을 통해서 저는 저항했었어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우리 국민들은 우리들에게 허락을 했는데 또 3년도 안 돼가 이 정말 볼성사나운 모습 보여줬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릎 꿇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죽어야 사는 길인데 예. 한 놈도 죽을 길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응? 아직 뭐 선거 끝난 건 아니니까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일이 투표인 거고 오늘 밤 아니 뭐 내일 투표하기 직전까지도 유권자 마음을 돌릴 수 있으면 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김성태 의원이 보시기에 뭐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조금 하면 됩니까? 뭐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이제 저는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은 TK, PK 지역은 이제 투표장이 메어 터질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예. 왜? 이제 목금 사전 투표를 하는데 특히 하루 지나면서 물론 선거 사무원 실수도 있고 뭐 하지만 어떻게 투표용지 들고 가서 밖에서 점심 식사 먹고 또 와서 투표해요. 종이 들고 막 밖에 나가고 그리고 선거 두 번 사무원이 투표하고 1인 2표를 어떻게 해요? 맛집 네. 맛집 번호표.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투표하면은 지난번 작년 총선에 투표용지가 김포 선거사무소에서는 작년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 한 사람에게 투표용지 그 한 표가 더 플러스 돼야 될 게 누락된 사고예요, 그게. 예. 그래도
선관위에서 전혀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끊임없이 그 문제 제기하고 뭐 이게 거구 쉽게 말하면 당이 보수가 거구 세력화되는데 그냥 결정적인 빌미를 줬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12.3 비상계엄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사유로 그걸 들긴 했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그래서 기회였는데. 금요일 날 네. 원래 TK, PK도 투표 사진 투표 잘했었어요. 많이 했죠. 예전에. 근데 이틀날 딱 그 기사 뉴스 뜨면서 그냥 오후 2시부터는 아예 거의 안 가버렸어 그냥. 그럼 그분들이 이제 그러다 본투표를 보니까 나와야 되는 호남 거네요. 지역에 투표 많이 한 지역하고 뭐 TK 지역 적게 한 지역하고는 더블 수가 나버렸어. 더블 네. 이상 나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당 후보는 지지층으로부터 3일간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고 어느 후보는 그 사전투표 그 의심적어서 못해. 그럼 1.5일밖에 안 돼. 이틀. 네. 그럼 손해잖아요 벌써.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 해달라. 우리 선거운동 참가인들 많이 참여해가지고 네. 부정선거 투표 뭐 원천적으로 배제시켰다. 그렇게 호소하지만은 그런 기사 나오는 바람에 그냥 이번에 그냥 아주 낭패 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내일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그러면은 입장에서는. 저는 이길 가능성이 나옵니다. 예. 아 근데 네. 수도권이 50% 넘잖아요. 유권자가. 그렇죠. 서울 경기 예. 이전 합치면. 그러니까 TK 미어 터져도 수도권에서 비등비등하게 안 나오면은 예.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건 그렇습니다. 중도층이고, 그러면 지면은 왜? 지금 당권 때문에 뭐 지금 이래 하는 것 같은데 내 참 답답한데 지면은 당권 아마 저 내란 종식한다고 불이나케 특검실에 불려 나가고 뭐 많이 수사 대상에 오를까요? 그럼요. 국민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건 이미 예정된 거 아닙니까? 정치보복 아니 지금 저 사법부까지 저렇게 겁박을 하고 있는데 예. 수사기관이 행정부처 아닙니까? 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뭐 내란 특검을 또 추진을 할 테니까 그 과정에서 정치인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게 아니 또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에도 얘기였고. 많이 있다 그랬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방송 오기 전에 이미 민주당은 그래 6월 3일 내일 이제 말 자증을 기해 가지고 뭐 자신들 후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걸 기정사실로 아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5일 날 네. 6월 5일 날쯤 임시국회 소집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 그럼 지금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소법하고 그렇지 재판정지법 그다음에 저 이재명 재판 정지법 하고 그거 이제 처리하겠다. 그 최초로 빨리 하는데 마치 나 지금 국힘을 보면은 네. 빙하하고 충돌해가지고 깔아앉는 타이타닉에서 내가 1등석 갈래 그 싸우는 사람들 같다니까. 국민의힘이요. 예. 그러니까 저런 정신머리로는 저 당은 고쳐쓰기 힘듭니다. 그냥 가라앉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아니 그 깔아앉는데 거기서 1등석 가서 뭐 합니까? 예. 종신 의원의 저 비판을 뭐 달게 받아야 되는 게 오늘도 이 와중에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가운 그 목사 집회에서 통일업당 그 집회 목사의 그 메시지 전달을 통해 가지고 김문수 지지를 하는 그러는 순간 수도권 중도층들은 더 등을 돌려요. 아니 네. 지금 빨리 그래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얼씬도 그러지 말라 그러고 뭐 당원 당규 교체서 뭐 이렇게 탄핵 하겠다니까 반대 당론도 윤상현 무효화하고. 의원이 또 당의 아이고. 정체성을 왜 손대냐 이러고 나와요. 네. 참 한장할 일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 마치자마자 저 조금 시간 남았을 거니까 자동까지, 서울광장 가셔서 마이크 네. 잡고 후보 네. 나오라 해가지고 지금 했던 말씀 저 윤석열 불시하고 저 다 하십시오. 금빛. 네. 알겠습니다. 이 첫 번째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난타전인데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를 향해서 좀 공세를 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했던 발언인데 대법원과 소통했을 때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게 이제 선고 기일이 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대법원과 소통했을 때는 빨리 기각시켜준다는 그런 얘기로 들었는데 전혀 반대에 나온 그 결과가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갑자기 바뀐 거다, 좀 황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그럼 대법원과 내가 소통 중이었다라는 거를 실토를 한 셈이 그렇습니다.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앞에 요렇죠. 일종의 특종일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밝히는 내용. 요 처음 하는 거다. 예, 처음 하는 거다. 김어준 방송에 예, 나와서. 요 특종이다. 예. 그러니까 뭐가 뭐 별로 잘못된 줄 몰라요. 그리고 너한테만 너희 방송 나와가지고 내 처음으로 얘기해준다. 이런 거잖아요. 네.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보면은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합의 과정은 전부 다 비공개고 선고기일 잡히면은 내가 뭐 법정 구속이 될지 무죄를 받을지 뭐 집행유예가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니다. 그저 불안하고 초조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가죠. 네. 근데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알았다라는 거는 상당한 이게 고급 정보 아닌가요? 예. 이거는? 예. 저도 옛날에 과거에 문건 사건으로 2014년 말에 수사를 받고 15년에 기소가 돼서 16년도 초에 저 선거 마치고 1심 무죄, 7월 달에 2심 무죄 받았거든요. 네. 16년도에. 예. 근데 대법원 확정된 게 21년입니다. 아, 오래 걸리셨네요. 네. 그러니까 5년 넘게 걸렸죠. 네. 제가 법사위원다고 오만 거 다 했지만 나는 법원에 부담 줄까봐 내색 한마디 안 했습니다. 언젠가는 선고하겠지. 네. 그래서 1심, 2심 다 무죄인데도 5년 넘게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박근혜 대통령 관련 사건 하면서 일괄해가지고 그때 같이 저 확정 판결이 났고. 검찰 상고기각 네. 해서 이제 무죄 확정이 됐거든요. 저는 한마디도 법원에서 얘기를 들은 게 없습니다. 이게 들을 수가 없고요. 이거 들으면은 이건 법원이 누구하고 내통했다는 건데 그러면 사법부가 이게 존립을 못 합니다. 네. 전혀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독립이란 것이 바닥에서부터 흔들리고 붕괴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사법부를 대법원을 자기 득표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정치 공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거짓이라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허위사실 공표죠. 예. 근데 뭐 면소법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그래 하는 모양인데 이건 진짜 실수한 겁니다. 그동안에 뭐 120억이니 거북섬이니 뭐니 이재명 후보 딱 조금 방심하면은 정말 큰 사고를 계속 쳐왔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게 가장 큰 사고고 가장 그리고 큰 사고예요. 법원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느냐는 게 요 단면에서 나타나죠. 아니 뭐 사람이 사는 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려주거든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네. 알려줍니까?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감히 나를 속여 못 참겠어. 사법 쿠데타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법 쿠데타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대법원- 들은 건 이런 방향이 그렇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막 이런 니네들 식으로. 뭔 장난을 냈어. 네. 이- 누가 개입했구나 이런 그렇지. 식으로. 누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분이 개입을 했어. 예. 그러니까 너 탄핵, 그러니까 너 특검해야 되겠어. 그리고 대법관까지 다 탄핵이야. 국정조사해야 되겠어? 그러더니 그때부터 쭉 나오잖아요. 한 5세, 6세 사이에. 이재명 면소법, 이재명 재판정지법, 그 다음 조희대 특검법, 대법관 30명 증언법, 재판 소원 허용법, 법 왜곡죄 신설. 예. 뭐 이 손가락이 지금 다 안 잡힌다니까. 철회되긴 했지만 비법조인이 대법관 할 수 있는 거 100명까지 늘리는 거 아니 이런 것도 있었죠.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저 총집에 있는 총이고 주머니 속에 공깃돌이에요. 아직 폐기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그냥 주머니에? 아니 그 회기만 바뀌면은 다시 발의하면 돼요. 회기만 예. 바뀌면. 네. 근데 임시회란 건 되게 한 달 하잖아요. 네. 다음 달에 하면 됩니다. 그 폐기된 거 아닙니다. 네.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요즘 정말 두려운 게 나치의 수권법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의회의 입법권을 4년간 행정부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4년간. 그거 하는데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가지고 네. 나치의 비협조적인 의원들 전부 다 뭐 덮어 씌우고 해가지고 다 빼고 그래서 3분의 2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켰어요. 그때부터 질주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민주당이 171 거기다가 2중대, 3중대, 4중대까지 하면 190에 육박하죠. 네. 개헌 말고는 다 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개헌 말고 지금
이게 다 개헌 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권법이 필요가 없어. 지금 항상 수권돼 있는 상태예요. 그동안에 그나마 견뎌왔던 게 대통령의 거부권이야. 그렇죠. 근데 대통령 되면은 거부할 리가 있습니까? 네. 그냥 통과해요. 예. 그럼 마음먹은 대로 그냥 숭숭숭 가는 겁니다. 음. 이게 바로 수권법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뭐 당 차원의 논의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슬쩍 발의되어 있던 법안들이 웬만하면 그냥 다 그대로 통과되고 추진되고 시행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아까 거네요. 이야기했듯이 예. 6월 5일은 바로 그거예요. 6월 5일에 열릴 그나마 정부의 첫- 자신들 입장에서는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마지막 본회의 이제 전에 이제 부사위까지 다 이제 의결된 마침 법안을 본회의 가결시키겠다 이 이야기인데 네. 그 법안들이 바로 이재명 재판정지법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면소법. 면소법. 근데 이거 딴 법도 많은데 왜 이 법을 갖다가 저 두 개를 법사위에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에 이제 올리게만 하면 되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러니까요. 당선되고 난 다음에 축포를 터뜨리겠다는 겁니다, 이걸로. 그리고 좀 전에 이걸로. 이제 네. 그 종전 이야기도 했지만은 오늘 이재명 이제 민주당 후보가 그 저기 대법원 아니요 저 소통? 대법원 그 이제 소통했을 때 지난 예. 4월달에 박지원 의원이 음. 그때 이미 그 논란이 될 뻔했어요. 국민의힘이 그걸 놓쳤는데 아니, 자기가 예, 정통한 유력한 소식통, 정통한 정통한 소식통. 소식통에 의하면은 이걸 무죄로 확신이 된다. 무죄라고 그렇게 하더라 뭐 이런 했거든요. 예, 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원.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은격결에 이제 자신은 이제 오늘 밤만 자고 나면 대통령이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쏙내기가 다 드러난 거예요. 본인은 또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가지고 건설 대법관을 구워 삶아 가지고 그걸 갖다 또 이제 무죄를 받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종의 자기가 작업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빨리 기각시킨다. 근데 그게 틀어졌다. 그럼 이거는 뭔가 이 대부분 쪽에서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메신저 역할을 하는 내통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좀 이런 거야말로 네. 바로 특검할 사안인데. 제가 조금만 더 그 당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니까 2심에서 무죄가 났던 사안이잖아요. 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민주당이 뭐 대법원의 어떤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이 잡힌 거에 대해서 크게 얘기는 안 했던 것 그때 같기는 해요. 환영했죠. 아유, 그때 대략 마치 환영했죠. 이제 무죄 확정으로 내가 완전 자유의 몸이 될 것 같이 그런 분위기였던지 별 얘기를 안 했던 기억이 좀 나네요. 맞아요. 그게 다 이런저런 좀 이유가 있었나 봐요. 예.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예.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려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는 못 한다. 그냥 상고기각이라는 그 뭐 한 줄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거 외에는 이렇게 빨리 못 한다라고 방심했겠죠.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다른 방송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 대법원이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상고기각을 해준다고 이렇게 압축해서 초고속으로 이걸 다 풀어준다? 그러면 유력한 대선 후보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 되는데 네. 법원이 왜 무리를 해가면서 이런 결론을 서둘러서 낼까? 그건 의문이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들한테 기록 오자마자 니네들 딴 거 다 적혀두고 이거부터 사사시 훑어. 빨리 분석해. 네. 라고 해서 초고속으로 하려고 한다. 라는 말을 그 전부터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1심이 2년 넘게 이걸 끌었기 때문에. 633이 이미 네네. 깨져버려가지고. 그리고 저 항소심이 4개월 넘게 걸렸고. 네. 그러니까 이건 빨리 해야 된다.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사실상 유죄 확정이고 형량만 이번에 파기환송해서 5월 15일 날 첫 기일 열리고 5월 말까지는 형량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확정은 안 되지만 그게 이제 너무 싫었던 거죠. 사실상 유죄 확정은 맞습니다. 예. 사실상 유죄 확정된 피고인이 지금 대법원을 상대로 저렇게 겁박을 하고 또 대법원하고 내통했는데 그 내통한 내용하고는 180도 다른 게 나오니까 이거 뭐야? 누가 장난쳤어? 예. 라고 해서 그동안에 그 거칠게 밀어붙였던 사법부 겁박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하는 게 다 사법부 겁박도 아니고 뭐 입법 사법
뭐 행정의 어떤 이제 삼권 분립을 침해한 일도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보니까 이 말 자체도 이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이 필요한 거야라거나 아니면 대법관 뭐 증언을 해서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야 이런 논리를 좀 쌓으려고 뭐 일부러 흘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기존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직하면은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를 가지고 기획신당 이준석 후보가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지만 국민들에게는 알권리 차원에서 그 또 이 공정한 대선 후보의 그런 이제 검증 과정으로 이걸 갖다가 예. 공론화시켰잖아요. 많이 모르던 분들도 알게 됐죠. 그랬더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총성스럽게 무슨 법을 만들었습니까? 예? 이재명 그러니까 가족 엄호법이라 그래. 험담 금지법. 험담을 이제 하면은 네. 물론 이게 내란이라든지 뭐 중요한 이런 관련도 시키긴 시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재명 가족들 앞으로 건드리면은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충성스럽게 움직이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대법과 소통돼 가지고 빨리 기각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법원 내부에 내통자가 있었다는 거고 그걸 오늘 이재명 후보가 자백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 역시 이제 아마 어떤 행태로든지 또 법적으로 이게 이제 고발장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검찰에서는 이거 닥달없이 이건 수사해야 되는 문제예요. 뭐 그리고 특검을 아까- 하자 할 거면 이것도 예. 특검해야 될 것 같은데. 특검해야 예. 되는데 안 하겠죠. 네. 그리고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뭐 대통령이 만약에 이재명으로 간다면은 그 거슬리고 할 일은 만무한데 네. 민주당에서 이게 뭐 법원은 겁박하는 게 아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관 14명입니다. 근데 30명 만들겠다. 100명이 아니고. 예. 30명 만들면 16명이 필요하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첫 해에 8명, 둘째 해에 8명.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때도 대법관 2명의 후임 대법관으로 정계선하고 이렇게 포함되니까 이게 못한다.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다른 사람 올려가지고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성향은 계속 바뀌는 거고요. 물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은 하지만 네.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 여기하고 계속 협의를 해요. 네. 계속 협의를 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빠꾸 하면 또 다른 사람 올라오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원을 구성하고 네. 혹시 만에 하나 대법원이 이상한 판결을 할 것 같으면 재판 소원을 인정을 해가지고 사심제로 만드는 거죠. 네. 재판을 헌법재판소로 헌재 보낼 수 보내는 거죠. 있게. 근데 헌법재판소는 저번에 정의선하고 마은혁하고 들어갔고 지금 2명 또 곧 대통령 몫이 비어 있잖아요.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명에다가 기존에 또 마음에 그쪽 성향 있죠. 그러면 당장에 이제 6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법원을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바꾸고 네. 헌법재판소까지도 예. 이제 완전히 그렇게 장악을 함으로써 이거는 심판의 매수라고 그래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면 심판의 매수. 내가 잘못된 거는 덮고 상대방 잘못된 거는 키우고 그리고 법제도 체계에 대해서 내 입맛에 맞게 결론 나게 만드는 이 심판의 매수인데 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법외국제. 이거 뭡니까? 수사재판 종사자가 내 마음에 안 들게 이상하게 법을 적용하거나 증거를 갖다 선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내 맘에 안 들면 왜곡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건 얼마인지 너무 자의적인데. 그건? 구성 요건이 뭐 굉장히 애매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판사 같으면은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하면은 탄핵되거나 혹은 술 먹으러 간 거 사진 나와가지고 굉장히 뭐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거에 그쳤는데 이젠 1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벌까지 어느 가능한. 판사가 어느 수사기관이 제대로 판결하고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완전히 딱 장악을 하겠다는 판결하기 거죠. 전에 소통해서 의중을 좀 파악해보고 네, 맞는 네, 네. 판결을 좀 네, 해야 네. 처벌을 면하겠네요. 네. 다음 논란도 좀 있어요. 네.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게 많은데,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을 두고 지금 진실 공방이 좀 벌어지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당사자가 나섰으니까 진실 공방보다는 민주당 쪽에서 어떤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국 언론이 메일을 보내기 시작하니까 조금 전에 저희 채널A 뉴스에서는 화상 인터뷰까지 했고 이메일 답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명확하게 본인은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선에 있어서 어떤 정치인도 지지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왜 본인은 안 했다는 게 이렇게까지 마전이 돼서 마치 지지 선언을 한 것처럼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제 민주당 입장에서 짐 로저스가 누굽니까? 세계 3대 투자자.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미국 자본주의의 어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돈의 규모가 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제 경제 또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 그런 부정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불식시키고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내의 캠프 관계자들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란은 그냥 살짝만 터치해도 그냥 이재명 후보는 거기 올라타면 되기 때문에 그냥 절기모 되는 거다 이런 식이었죠. 네.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는데 왜 그런 식으로 했냐 이렇게 이제 면박을 준 게 이제 이게 커진 겁니다. 이게. 예. 코스피 5천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하고 굉장히 친화적이고 세계적인 투자자도 자기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되면 한국의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고 코스피 올라간다. 그렇게 난 트인 사람이고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예.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오늘 저 한국경제지에 단독으로 떴는데 네, 그 인터뷰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오늘 다수의 매체랑 그 이제 캡처 이메일로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을 캡처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영어로 원문이 있었죠. 예, 그 송경호 평양과학기술대학 네. 교수하고 그 앞에 뭔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짐 로저스가 too strong, especially coming from a foreigner.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 너무 직설적인 표현 아니냐. 뭘 보내줬더니 그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송 교수가 그렇네요. 그러면 좀 더 완고하게 고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로저스가 저는 분명히 한국에 관심이 많지만 but I don't really know him. 나는 정말 그를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 그 점을 지적하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송 교수가 당신은 뭐 국제적인 구루인데 꼭 그를 개인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You do not necessarily know him personally. 오랜만에 영어 해가지고 좀 그런데.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모르더라도 이 정도는 지지해 주셔도 됩니다라고 예. 그렇고 이렇게 예. 설득을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난 모르고 설득이에요. 모르고 난 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나 네. 끼고 싶지 않다. 예. 라는 게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영어를 조금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올라탄 거예요, 그냥. 올라탄 거다. 그러니까 짐 로저스는 한국에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네. 쉽게 말하면 그런 입장이었는데 예. 그걸 마치 이재명 자신을 지지한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그게 왜곡시키는 뭐 거죠. 한반도 상황에 관심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럼 그게 그 이야기예요. 관심은 있는데 그거랑은 다른 거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재명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이게 선거에 득점이 될 수가 있고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캠프 내에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제 농공행상을 대비해 가지고 충성 경쟁이 좀 벌어졌다고 봐요. 내가 이런 걸 이끌어낸 사람이다. 그렇죠. 라는 업적을 그러니까 좀 이제 보여주려고. 이메일을 이렇게 받아놓고 지지선언 받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지지선언문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억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짐 로저스하고 뭐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서 뭐 이렇게 지지를 끌어내 왔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그 캠프 소속원이 그쪽 담당하는 사람이 그 저명한 짐 로저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네. 오, 좋네.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는 지금 충성놀이 그 해프닝입니다. 해프닝이다. 예. 충성놀이 해프닝. 그러다가 예. 저 국제적으로 지금
완전히 이상한 그 사람들이. 짐 노저스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 나를 왜 소환하고 정말 그러니까 웃기는 사람들이네. 오늘 한국 기자들 그런 전화도 거예요. 많이 아, 오고 그런 메일도 거죠. 많이 오고 하니까 저희가 짐 로저스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국민의힘 논란도 좀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마지막으로 리박스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주말 동안 있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댓글 공작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명백한 선거 부정행위가 김문수 후보와 가까운 극우 성향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국민의힘은 전혀 상관이 없는 단체다라는 제가 입장이세요? 어제 김문수 후보가 제주에 밤늦게 이제 비행기로 내려가시기 전에 저하고 이런저런 좀 얘기를 했어요. 대려 저한테 네.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리박스쿨에 대해서요? 리박스쿨이 뭐냐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승만, 박정희 그 대통령으로서 좋은 대통령 역할을 한 부분을 우리 청소년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그런 네. 교육 단체입니다. 그런 정도 내가 이야기 그거 맞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럼 거기서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런 식. 그러니까 몰라요 이분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리박스쿨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관련 기사나 있는 내용에 네. 댓글에 이제 비방글을 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를 갖다 이제 추적했는데 이 사람들이더라. 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리박스쿨을 갖다 청년들한테 이렇게 좋은 이런 교육을 하면서도 이제 자기들 방과 후에 늘봄 학교라는 게 있어요. 네. 아시죠? 예. 이 늘봄 학교에 이제 거기 일을 하게 되려면은 이제 강사 쉽게 말하면 수료가 돼야 되는데 이 리박스쿨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수료가 되면은 그 늘봄 학교 강사 수료증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혜택을 주면서 쉽게 말하면 이 극우적인 단체가 극우 단체가 대선 댓글 때 공작의 어떤 활용이 됐다. 댓글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국회 토론회에서 조정훈 의원이 그런 예. 쉽게 말하면 장소 제공해주고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이런 사람들이 가서 축사 격려해줬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이거는 이미 조직적으로 음. 움직이는 그런 이재명 후보의 예. 댓글 조작팀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공세를 펴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전혀 네, 관계 없는 단체다. 뭐 지금 몰랐다 좀 이러신 것 완전 같아요. 선거 막바지에 갑자기 이슈 툭 튀어나와가지고 명백하다. 네. 관련돼 있다. 선거 부정이다. 이제 몰아붙이니까 예. 반론의 기회가 이제 사실은 좀 적고 뭐야 그런가 보네 라고 하는 게 지금 목표인데 관건은 김문수 후보 혹은 선거 캠프가 그 리박스쿨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뭐 제가 보도를 계속 쭉 봐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수사기관에 들어갔다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까지 계속 이게 회자되게 함으로써 그 오물을 덮어 씌우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목표인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20대 대선 때도 선거 사흘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수사하면서 커피 타줬다. 네. 담당 검사였는데 커피 타줬다. 예, 그러고 뭐 난 그냥 무마해줬다. 나왔다. 그냥 나왔다. 네. 그때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에 이런 게 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녹취록에는 커피는 검찰 직원들이 타줬고 윤석열 말고 다른 검사하고도 같이 커피 마신 적 없다고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임박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이게 일종의 특기인데.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없이 그냥 그럼요. 마치 뭐가 있는 양. 그리고 이제 워딩이 굉장히 세죠. 명백한 선거 부정이자 사이버 내란. 또 네. 내란이 들어갑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반하는 것 같으면 무조건 계속 내란이에요. 내란이다. 예. 전 이제 설란영 여사 유시민 작가가 이제 여성 해모 또 학력 차별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이건 분명히 이제 국민들 정서상 안 좋아요. 네. 또 이재명 후보 아들 지금 이제 불법 도박과 관련된 그 음란 그 음담패설로 예, 좀 해석이 메시지 되는 이런 말들. 내용에 대한 그 부정적 이미지를 갖다 이걸로 가지고 좀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물타기 의도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분은 또 내일 아침에 저랑 같이 대선 방송 하셔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한다고요? 내일 아침입니다. 네.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 내일 아침.
그런데.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일단 다시 제가 방송 끝나고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